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제주항공 2차 면접 최종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아마 다음 주에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뜻깊은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개별 자소서나 본인의 이력서, 그리고 제주항공의 그 컨텐츠들 여러 가지 확인하시고 기본으로 뉴스도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지 관련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증편하는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취향하면 좋을 것 같은 곳, 이런 것들 737 기종 기반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제주항공 이제 후기 기반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영상 전에 대기 시에 좀 지켜주셔야 할 매너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는 잔소리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소란스럽지 않게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에서 막 크게 인사하고 뭐 하진 않아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흥분이 돼서 아마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분들 만나도 그냥 가볍게 목례랑 화장실 정도 가실 때 간단하게 대화 나누는 정도면 괜찮지만 막 너무 학교처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환복은 여러분들 최소 지하철역에서 갈아입고 그 어떤 면접장 예를 들어 홍대면 홍대에서 이미 다 갈아입고 그 홍대라는 지하철 밖으로 나오실 때는 면접을 보는 상태여야 해요. 날이 많이 덥고 불편하겠지만 그 면접장 건물에는 면접복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화가 아니라 항상 구두를 신고 들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런 것까지 평가해요는 아닌데 그 태도 점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항공센터에 있는 이런 김포공항 같은 데서 면접 보게 되면 그 선배이신 이미 입사하신 승무원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정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뒀다가 이게 다 오갈 수 있어요. 모두가 정보통이고 모두가 CCTV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주의하고 웬만하면 전화도 카톡도 많이 하지 말고 뭐 카톡은 해도 되는데 이제 뭔가 수다스러운 그런 사담을 막 나누는 카톡보다는 본인이 뭐 지금 출발해요 이런 정도의 이런 소통적인 카톡만 해주시고 웬만하면 그냥 본인이 공부한 자료 정도 읽는 정도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면접 가는 길에도 나오는 길에도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양복인 상태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뭔가 배지라든지 그 목에 이제 사원증이라든지 만나 뵙게 되면 항상 목례나 인사는 기본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요, 그 어느 누구와도 동행하지 마시고 되도록 혼자 움직이고 면접이 끝난 후에 그제서야 약속한 분들과 만나시면 됩니다. 그냥 면접장 근처에는 그 누구도 데리고 오는 것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항공사 면접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면접 매너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의 매너라기보다는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상태에서 실수도 줄어들고 집중도 할 수 있고요. 본인 면접에. 그래서 이제 면접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요. 신분 확인을 한 후에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 주실 거예요. 아마 뭐 조별로 나눌 테지만 오신 분들 순서일 수도 있지만 앞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이쪽에 앉아 계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원자는요 똑같이 5인 1조, 5명이 한 조가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관은 총 3분이십니다. 여자분,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객실 본부장님, 그리고 남자분이
경영전략본부장님,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실 거예요. 사진은 제가 카페에 세 분의 얼굴을 다 이렇게 기사에서 출처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 전에 인솔해 주시는 객실 승무원분 계시거든요. 인솔자. 가볍게 스몰 토크 해주시고요. MBTI나 여러분들이 뭐 첫 지원이신지 이런 거 이제 같이 물어봐 주시면서 편하게 대화하듯이 예의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은 5번부터 하게 돼요. 5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쓰면 인사는 1번이 진행을 하고요. 자기소개 서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안 씁니다. 똑같이 그 담요 준비되어 있고요. 면접장은 아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담요도 면접 보고 나서 이렇게 툭 두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렇게 풀어 헤치듯 어차피 담요를 덮지 않잖아요. 뭐 추워서 덮는 게 아니니까 깔끔하게 정돈하고 나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면접의 자세이지 않을까. 혹여라도 그냥 두고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제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2차 면접 특징 한번 볼게요. 2차 면접 특징은 중간중간 좀 말을 툭툭 맥커터처럼 자르신대요. 압박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길어도 자르시고 남자분인 그 경영전략 본부장님께서 압박 면접과 꼬리 질문을 집중적으로 모든 면접자에게 이렇게 건넨다고 합니다. 사진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렇게 나쁜 인상은 아닌데 그래도 대표님 웃으시는 사진과 이렇게 무표정인 사진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계시는 본부장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무척이나 꼬리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꼬리 질문이 계속 있어요. 압박 면접이었어요 하는 후기가 모두에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더 인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면접관은요. 아시죠 다들? 객실 본부장님 온화하게 잘 웃어주시면서 분위기 너무 포근하다고 정말 다 포근, 온화, 따뜻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분께서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나 뭐 제주항공과 어울리는 본인만의 자질이라든지 역량 관련된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력서 기반으로 경력이나 경험 질문들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질문도 몇 개 있었고 개인 이력서 기반 질문 그리고 어학 하시는 분들이나 어학 관련해서 좀 특이사항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어학 대비 질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서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나한테 나올 것 같은 질문 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여자 면접관 분께서 공백기 관련된 것도 잘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니까 공백기 있는 분들은 이런 좀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답변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대화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저리 길어지면 잘려요. 답변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그렇다고 너무 간략하게 끝내지 말고 생각 한 줄에서 이유라든지 마무리 문장까지는 꼭 하면서 뭔가 이 어른들과 대화를 할 때 본인이 그냥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끝내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뭐 어떤 것을 배웠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지만 그래도 좀 물음표가 떠오르지 않도록 이 친구한테 좀 되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좀 더 물어보고 싶은 이런 약간 찜찜한 느낌이 안 나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는 것도 개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오밀조밀하게 할 필요는 없어도 기본을 지켜주세요. 기본을. 너무 이렇게 툭 내뱉듯이 단답형도 아니고 또 길게 그래서 이래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는데 특히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주항공은 마지막 할 말이 꼭 있는 항공사니까 이것도 준비해 주시면
후회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면접이고 또 여러분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카페에 제가 제주항공 채용에 관련된 정보들 해서 올려놨어요. 미덤 영상은 당연히 보고 가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올려놓은 한 이게 그래도 제가 2012년부터 꽤나 오래된 제주항공에서 늘 강조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매년 매년 듣는 거라든지 보도자료에서 보이는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전에는 제주 캐스팅 막 이런 것도 있어갖고 그때 영상에서 뭘 봤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필요 없는 건 뺐지만 그래도 영상에서 뭘 보셨는지 즉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서 계실 때 그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치가 되니까 그리고 면접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때랑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취향지 정보 같은 거 모르시겠으면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은 GPT에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GPT가 올바른 답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해서 이렇게 정보 검색할 때 이용하지 않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여행 경로 같은 건 잘 짜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취향하지 않는 그런 신규 도시 같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0% 맞고 50%는 이제 예전에 취향했던 거 추천해주기도 하니까 그것만 믿지 말고 거기서 제시해주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재검색을 반드시 구글이나 네이버 통해서 재검색 과정을 꼭 해주세요. 더블 체크는 입사에서도 중요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